예산 회계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예산 회계 업무를 클릭을 하시면 예산 회계에 대한 프로세스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산 회계는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타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금융기관 지점이라든가 계좌라든가 카드라든가 거래처라든가 파일 서식 그런 정보들을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정보를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 금융 정보를 등록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거래처, 문서 관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정보에는 법인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이 있고요. 금융 정보에는 금융기관 지점을 등록을 하고 등록된 금융기관 지점을 가지고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사용 관련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거래처 관리 화면, 그 다음에 문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별로 파일 서식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거는 설정이 되어져 있으실 겁니다. 자, 11페이지는 이제 보시게 되면 법인 정보 등록에 대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정보는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이 되시는 거고요. 탭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기본 정보, 고유 번호 관리, 사업자 번호 관리, 중요 서류, 세무대리인 관리 이런 정보들을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에서는 예산회계 업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프로세스 메뉴 설명드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 기본 정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법인 기본 정보는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법인 정보에서 법인 정보 등록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정보 탭, 고유 번호, 사업자 번호 관리, 중요 서류, 세무, 대리인 관리 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법인의 정보를 등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고객사의 기본 정보를 다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콤보 값이 있는 것들은 콤보 값을 선택을 하셔서 재단 법인인지 사단 법인인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다 입력이 되어져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산월이 1월인지 12월인지까지 해당되는 사항도 선택이 되어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고객사의 법인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밑에 시트에는 회계 단위가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는 재무회계 결산 단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단위별로 재무와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데 하나만 회계 단위가 있으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추가로 밑에 시트에 회계 단위를 등록을 하셔서 필요하시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 구분에 대한 익스펜더가 있는데 이 사업 구분이라는 글씨를 누르시게 되면 익스펜더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의 사업 구분인 공익 공통, 공익 목적, 기타 사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유번호 관리 탭을 클릭을 하셔서 고유번호에 대한 사항을 등록한 시트 값에 고유번호에 대한 사항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미 고유번호 관리에 정보가 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등록되어져 있는 고유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등록을 하실 때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대한 필수값들은 필수값이기 때문에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검정색 부분은 필요하시면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번호 관리 탭을 보시게 되면 사업자 번호 관리 탭은 사업자 번호가 있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요 해당되시는 사업자 번호를 마찬가지로 시트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 서류 탭에 가셔서 중요 서류에서 서식에 대한 콤보 값을 누르시면은 법인 설립 허가증이라든가 고유 번호증이라든가 등등의 서식을 선택을 하셔서 연월일이나 비교 값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통해서 업로드를 클릭을 해서 해당되시는 거를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되어져 있으시면 이 파일 첨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체크값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눌러서
업로드 되어져 있는 서식을 이렇게 첨부되어져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식을 지금 컨설팅 진행하실 때 지금 서식의 콤보 값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조회돼서 보여져 있어서 컨설팅 하실 때는 이 5개의 서식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서식을 등록을 해놨는데 사용하시다가 이 서식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6번째 어떤 서식을 추가하기를 원하시면 콤보 값이 지금 보여져야지만 선택을 하셔서 이 법인 설립 허가증처럼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콤보 값이 없으실 때는 업로드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실 때는 법인 기본 정보의 프로세스 화면에서 문서 관리 쪽에 이 프로그램별 파일 서식 관리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파일 서식 관리 화면을 클릭을 하셔서 화면을 여신 다음에 좌측 시트에 이 법인 단체 등록이라는 프로그램명이 있거든요. 그거에 시트 행에 헤더를 클릭을 하시면 이 대상 화면의 프로그램명이 선택이 되면서 이 서식을 이렇게 시트에 등록하실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지금 5개가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 단체 등록에 중요 서류에 서식에 콤보 값을 눌렀을 때 이렇게 5개가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등록해서 법인 정보 등록 중요 서류 탭에 파일을 업로드하기를 원하실 때는 파일 서식 관리에 6번째 서식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가정해서 111이라고 서식명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1이라고 서식명을 입력을 하시고 순서를 6번으로 이렇게 지금 5번까지 되어져 있으시니까 6번으로 두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인 정보 등록 서식에 6개의 서식이 등록되어지게 되는 거고요. 법인 단체 등록에서 이렇게 중요 서류 탭에서 지금 콤보 값을 누르면 6개가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 정보 등록 화면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파일 서식 관리에서 6번째 서식을 등록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실 때는 이 법인 정보 등록을 화면을 닫으신 다음에 다시 프로세스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다시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중요 서류에 가셔서 이렇게 콤보 값 선택하시면 조금 전에 등록을 하셨던 111이라는 서식이 이렇게 콤보 값으로 제공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에서 해당되시는 거 파일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렇게 파일이 첨부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등록해서 관리하기를 원하시면 세무대리인 관리라는 탭을 클릭을 하셔서 밑에 쭉 등록을 하신 다음에 위에 저장 버튼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이미 등록되어져 있는 사항은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뉴얼의 설명을 1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13장은 금융기관 지점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를 등록을 하시려면 이 금융기관 지점이 등록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계좌관리 탭에서 이 계좌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쓰시는 금융기관의 지점을 금융기관 지점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계좌관리 탭에서 계좌를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관리 탭에서 카드를 등록을 하시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인 기본 정보 프로세스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책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걸 누르시면 프로세스 메뉴라고 뜨죠. 그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세스 메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지점 등록을 하시고 계좌 등록을 하시면 되십니다. 금융기관 지점 등록에 가셔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미 이렇게 금융기관이 쭉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25개의 금융기관이 등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
지금 금융기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위에 거 보시면 뭐 KB 하나은행 지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칼럼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코드 도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융기관이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밑에 보시면 조회 개수 설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회 개수에 이 콤보 값이 있으신데, 이 콤보 값이 50개로 되어 있으면 50개만 조회돼서 보여져요, 시트에. 그래서 더 이상 보기를 원하시면 콤보 값을 이렇게 100개로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돋보기, 즉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금융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95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해당되어지는 금융기관을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이다. 그럼 국민은행이라고 국민은행까지 다 치셔도 되고 뭐 투자만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고 나셔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금융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거를 보시게 되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콤보 값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금융기관의 코드 도움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받은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토스뱅크라고 한번 토스뱅크가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스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밑에서 조회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실 때는 지금 어딘가에 이 금융기관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실 때는 여기 지금 매뉴얼에도 설명이 나와져 있거든요. 위에 검색창에서 여기 지금 돋보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명을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코드, 항상 저희가 코드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 사용자 정의 코드 등록이라는 화면에 코드를 등록을 해놓고 도움키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에다가 사용자 정의 코드 등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엔터 버튼을 누르시거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코드, 저는 여기 검색명을 다 입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사용자 정의까지만 넣으셔도 검색이 똑같이 네이버처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같은 경우 회계라는 사용자 정의 코드 등록에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에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헤더 3이라는 숫자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여기 오른쪽에 W의 값이 선택이 되면서 금융기관을 쭉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가 95개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금융기관 지점 등록에서 이 금융기관의 코드 도움을 받았을 때 95개가 보여진 거거든요. 그럼 토스뱅크는 지금 없거든요. 없는 거는 이 사용자 정의 코드 등록 회계 쪽에 가셔서 여기에서 96번째를 등록을 하시는 거죠. 등록하실 때는 그냥 키인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스뱅크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95번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에는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행 코드를 넣어주셔야 혹시 세무적인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러실 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은행 코드는 네이버나 이런 거에 검색을 하시면 은행 토스뱅크를 검색을 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092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은행 코드를 모르시면 은행 코드는 없이 토스뱅크라고 순서만 두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96번째의 금융기관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지점 등록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토스라고 제가 두 자만 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96번째 등록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관을 지점 등록하실 때 새로운 거를 등록하실 때 안 나온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코드에서 등록을 하시고 선택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점이 먼저 등록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및 카드 관리라는 화면으로 가셔서 여기 탭이 두 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좌를 등록할 때는 계좌 관리 탭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드를 등록할 때는 카드 등록 탭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탭을 클릭을 하셨을 때 여기 시트 영역이 빈 값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는 빈 값처럼 되어져 있지만 실제 등록되어 있는 계좌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밑에 비어 있는 거에 이렇게 신규 계좌를 등록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지금 화면 들어와서 계좌 관리 탭 클릭하시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계좌를 등록하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같이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조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금에 대한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지점을 먼저 등록하셔야지만 이 금융기관 지점이라는 컬럼에서 도움키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록된 지점을 선택을 하셔서 등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콤보값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주 계정 과목이 이 계좌에 대한 204라는 계좌에 대한 예금 계좌에 대한 거가 회계상의 주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인데, 필요하시면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부계정 과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대해서. 그러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부계정 과목에 익스펜더가 있으세요. 그래서 부계정 과목이라는 글씨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부계정 과목을 등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필요하실 때만.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하시는 방법은 여기 첫 번째 204 계좌에 부계정 과목을 설정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204 계좌를 헤더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여기 204 계좌가 위에 계좌명이 적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부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204 계좌 하나에 대해서 계정 과목, 회계상 계정을 3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계정 과목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관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카드 번호와 그 다음에 카드명, 그 다음에 법인 개인 구분, 카드 구분 등등, 카드 종류, 사용자 이런 식으로 쭉 등록하실 수 있고, 이 카드 종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이니까 코드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카드 종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코드 도움으로 조회가 되는데 11개가 코드 도움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11개 이외의 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아까 저희 금융기관 지점 등록에서 지금 금융기관 등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코드 등록에서 4번의 카드 종류가 있으시거든요. 카드 종류에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지금 코드 도움으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계좌 및 카드 관리 화면에서 카드 관리에서 카드 종류를 더블 클릭했는데 내가 원하는 카드가 없다 그러실 때는 사용자 정의 코드 등록, 카드 종류를 헤더를 클릭을 하셔서 카드 종류가 되게끔 한 다음에 아까 금융기관 등록하신 것처럼 여기 밑에다가 카드를 등록을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하나가 기초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카드를 쭉 등록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프로세스 메뉴에서 보시면은 카드 관련 사용자 등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지금 계좌 및 카드 관리에서 등록을 하실 때 카드 사용자를 이렇게 등록을 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사용자를 추가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여기 카드 사용 관련자 등록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뜬 거에 이렇게 카드 사용자는 여기 지금 디스처리 되어 있어서 보여지시죠? 여기다가 카드 관련자를 등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정보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에서 15장에 보시면 이제 거래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타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비용 거래처 또는 후원자, 즉
거래처나 개인, 후원자가 해당되시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거래처 관리 화면에다가 쭉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요 거래처 관리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은 거래처를 관리, 즉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래처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위에 거래처 명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또는 사업자 번호나 거래처 번호나 거래처 종류나 이런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조회 조건에 맞는 거래처 등록되어져 있는 사항을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인 기본 정보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고요. 그 다음 저희가 진행해 보실 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의 법인 기본 정보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법인 기본 정보에 대한 계좌를 등록하는 실습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 계좌를 등록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지금 예제가 있으시고요. 밑에는 매뉴얼에 지금 완성된 화면에서 등록하고 저장된 화면에 캡처가 지금 작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에서 이렇게 계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메뉴에서 저희가 이제 계좌 및 카드 관리에 가셔서 계좌 관리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로 계좌를 그 비어 있는 시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종류에서 콤보 값을 클릭하셔서 예금인지 적금인지 차입금 계좌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저희 예제는 예금이니까 예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임의로 그냥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좌 관리명은 담당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계좌 관리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지점에서는 파란색 부분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금융기관 코드 도움을 받아서 지금 KB은행이시니까 KB은행을 선택을 하셔서 KB은행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 계정 과목에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주 계정 과목을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을 입력을 하실 때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 상태에서 입력하셔도 되지만, 그냥 더블 클릭을 안 하시고 이게 그냥 보통예금 주 계정 과목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시면은 그 보통에 대한 것만 이렇게 검색이 되시거든요. 그럼 보통예금을 더블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추가로 개설일이라든가 만기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의 사항들,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신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계좌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333이라는 사업 계좌에 대해서 부계정 과목을 만약에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위에 부계정 과목이 선택되게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부계정 과목 미지급이나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계좌가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계정 과목을 동시에 한 계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등록이 되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시면 카드 등록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카드 등록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카드가 생겼을 때 또 카드를 등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제를 가지고 새로운 카드를 등록하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카드 관리라는 탭을 클릭을 하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기존에 들어있는 카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상태의 카드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하시고요. 카드명을 마찬가지로 담당자님들께서 카드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개인 컬럼에서는요, 콤보 값을 선택을 하시면 이게
법인카드인지 개인카드인지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카드라면은 법인카드를, 그 다음에 직원분의 카드라면 개인 카드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카드 구분해서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를 선택을 하십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종류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 카드 종류가 어떤 카드인지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국민카드이기 때문에 국민카드를 더블클릭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사용자를 선택을 합니다. 카드 사용자의 코드 도움을 누르면은 직원 등록되어 있는 사원명이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제는 홍기조라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기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콤보 값을 눌러서 정상인지 보관인지 정지인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져 있는 카드가 정지됐다. 그러면은요, 이 상태 값을 콤보를 선택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보관이나 정지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 등록하는 거니까 정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일이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럼 결제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계좌가 지금 카드를 등록하실 때 반드시 결제 계좌가 연결이 되시겠죠. 나중에 이제 결제 처리 되시니까. 그래서 결제 계좌를 도움키를 받으시면 이 계좌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가 코드 도움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저희는 조금 전에 등록을 했던 사업 계좌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사업 계좌로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겠죠. 그럼 위에서 안 보이실 때는 위에 검색에다가 국민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보여집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사항들 추가로 입력하실 사항이 있으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시면 여기 A라고 시트 헤더 A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위에 보시면은 숫자죠. 저희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실 때 등록을 하시고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이게 숫자로 바뀌셔야지 저장이 되시는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는 등록을 하시거나 입력을 하실 때는 등록을 하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서 숫자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 등록을 해봤습니다. 자, 18장에 보시면 신규 거래처가 이제 생기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거래처는 저희가 편의상 기타 거래처라는 거를 거래처 번호 100번으로 이런 식으로 비용 거래처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 관리 화면을 여시고 나셔서 조회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거래처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처가 많이 들어져 있으실 때는 이렇게 시트 값을 이렇게 내리시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러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프로세스 메뉴에서 거래처 관리 화면을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트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럼 조회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거래처를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지금 등록한 거래처를 포함해서 같이 조회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 명에 기타 거래처 이렇게 새롭게 등록할 거래처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거래처 번호는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필요하시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저희가 그냥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없는 번호이기 지금 가정을 해서 0000000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실 때 하이픈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숫자만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하이픈이 생기죠. 그 다음에 법인 번호가 있으시면은 입력을 하시고요. 지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번호, 사업자니까 주민번호는 안 넣으시는 거고요. 거래처 종류에서는 이 콤보 값을 역삼각형이 콤보거든요.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모금 단체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용 거래처인지, 개인인지, 해외 거래처인지를 기타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그냥 편의상 비용 거래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상태가 정상인지 휴업인지 폐업인지 임시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하실 때는 정상을 선택을 하지만 이미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상태 변경을 하실 때 콤보 값을 선택해서 바꿔주셔도 되겠죠. 안 쓰시는 이제 더 이상 거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휴업 이런 식으로 뭐 폐업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겠죠. 지금은 정상으로 하시는 거고요. 국내의 구분은 국내니까 국내. 그 외에 필요하신 사항을 시트에다가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넣을게요. 여기까지만 넣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시면은 1번이라고 저장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입력된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조금 전에 등록한 거는 저희가 여기 거래처 번호에서 여기 정렬을 한번 눌러볼까요? 정렬을 누르시면 정렬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름차순이니까 저희가 100번으로 넣었으니까 이 기타 거래처라는 거가 조금 전에 입력하는 거를 확인하면서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랄라라고 들어있는 거래처 같은 경우에 이 거래처가 더 이상 우리랑 거래를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거래처 상태를 콤보 값을 이렇게 누르셔서 뭐 휴업이라든가 폐업으로 하시게 되면은 거래처 코드 도움을 받으실 때 이 휴업이나 폐업이 되시는 거래처는 코드 도움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래처 상태 값을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지금 툴바에 보시면 여기 거래처별 지불계좌 등록 일괄일이라는 것도 화면에서 점프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계좌를 일괄로 등록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시면은요, 요거를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점프해요. 화면으로. 해당되는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셔서 이렇게 필요하신 경우에 거래처에 대한 계좌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랄라라는 거래처를 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점프를 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거래처가 바로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이 거래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우시고요. 거래처 조회 조건을 지우시고 이런 식으로 뭐 금융기관도 지우시고 계좌번호도 지우시고요. 위에 조회 조건을 다 지우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거래처가 이런 식으로 쭉 보여지기도 하죠. 그럼 이거는 지금 이미 거래처에 따른 지금 계좌번호, 거래처 계좌를 등록되어 있는 걸 보여지는 거고요. 새로운 거래처에 대해서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 그러시면 위에 버튼 보이시죠? 미등록 거래처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면 여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비용 거래처를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미등록 거래처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거래처가 등록이 안 돼 있는 비용 거래처를 가져오게 되고 계좌번호를 쭉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거래처 코드 도움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래처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계좌를 등록하셔도 돼요. 그 버튼으로 미등록 거래처 가져오기를 누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코드 도움 받으셔서 조금 전에 저희가 등록한 거가 기타 거래처였죠. 기타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기타 거래처가 나오면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계좌를 쭉 등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처별 지불계좌 등록은 거래처 관리 상단에 툴바에 이 점프 버튼을 눌러서 점프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등록하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뉴얼 보시면은요, 1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